나의 먼 조상은 흉노의 왕자 김일제이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 그가 죽어서까지 비석에 새겨 남기고 싶었던 이 기묘한 고백은 역사 속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천년의 왕국,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족이 오랑캐라 불리던 북방 기마민족, 흉노의 직계 후예라니요. 금관의 화려함,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유물들, 그리고 경주 시내에 산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고분들. 일견 이 주장은 완벽해 보입니다. 이 기록 하나 때문에 신라 김씨 왕족은 흉노의 후예들이 한반도로 이주해 세운 나라다 라는 파격적인 가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신라는 흉노가 세운 나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역사적 착시일까요? 이 파격적인 가설의 불씨를 반긴 것은 비단 문무왕 능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라의 건국신화, 바로 기말지 설화 속에도 기묘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서기 65년 경주 시림숲, 금빛 괴짝에서 나온 아이 기말지. 왕은 그가 금괴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기미라 짓고 이름을 알지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알지라는 이름에 주목합니다. 고대 몽골어와 티르크어에서 금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알티 혹은 알툰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말지라는 이름은 김이라는 성씨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 북방식 이름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흉노의 왕자 김일제 역시 금인을 모시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하여 한무제로부터 김씨성을 하사받았습니다. 금빛 글짝의 기말지와 금인의 김일제, 그리고 두 사람을 관통하는 금의 정체성.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땅속 증거들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4세기 무렵 신라에 갑자기 등장한 산처럼 거대한 무덤들, 돌무지 덧널 무덤을 보십시오. 나무곽 위에 돌을 쌓는 이 독특한 방식은 한반도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저 멀리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와 흉노의 무덤인 쿠르간과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은 더 노골적입니다. 신라의 상징인 금관, 그 위에 장식된 사슴뿔과 나뭇가지 모양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전형입니다. 말 뒤에 싣고 다니는 청동소 진 동복이나 동물 무늬가 새겨진 허리띠 장식 역시 당시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들의 필수품과 판박이었습니다. 문헌과 이름, 무덤과 유물까지 모든 화살표가 북방의 초원, 흉노를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부터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 거창한 흉노 도래설이 왜 학계에서는 정설이 될 수 없는지 그 치명적인 오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모순은 바로 시간의 공백입니다. 흉노설 지지자들은 신라 무덤이 중앙아시아의 쿠르간과 닮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흉노의 무덤인 쿠르간은 이미 기원전 1세기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신라의 흉노 스타일이라 불리는 적성목곽분이 나타난 건 기원 후 4세기입니다. 김일제가 사망한 기원전 86년과 비교해도 무려 400년이 넘는 거대한 시간의 구멍이 존재합니다. 만약 김일제의 후손이 신라로 왔다면 왜 400년 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수백 년 전에 멸종된 조상의 묘제를 부활시켰을까요? 게다가 신라의 무덤은 지상식인 반면 흉노의 무덤은 지하식이라는 결정적인 구조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DNA의 배신입니다. 흉노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증거가 2009년 한 방송사의 DNA 분석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오히려 흉노설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분석 결과 신라인의 유전자는 흉노보다는 스키타이인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스키타이는 흉노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던 유목민족이자 유라시아 초원 문화의 원류입니다. 만약 신라 김씨가 흉노 왕자 김일제의 직계 후손이라면 유전자 역시 흉노와 가장 가까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흉노의 조상격인 스키타이였습니다. 이것은 신라 김씨가 흉노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이 아니라 흉노와 신라가 모두 스키타이 문화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각자 갈라져 나온 형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물의 보편성입니다. 신라 고분에서 나온 동복이나 동물 무늬 장식들이 흉노의 것과 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흉노다라는 증거가 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북방계 유물은 신라뿐만 아니라 가야의 대성동 고분, 심지어 백제와 마한의 무덤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방계 유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 나라가 흉노의 후예라면 똑같은 유물이 나온 백제와 가야도 전부 흉노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이 유물들은 혈통의 증거가 아니라 당시 한반도 전체가 북방 초원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말지 신화에 등장하는 닭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반론이 존재합니다. 흉노설에서는 이를 흉노의 조류 숭배로 해석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보면 오히려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당시 고구려인들은 머리에 새깃털을 꽂는 관모를 썼는데 신라인들은 이를 닭벼슬에 비유하여 고구려인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즉 신화 속의 닭은 흉노가 아니라 당시 한반도 북부를 호령하며 신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고구려를 상징하는 메타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문무왕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굳이 자신의 조상을 흉노의 왕자라고 비석에 새겨 넣었을까요? 학계에서는 이를 고도의 순조 사업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와 대등한 위치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 왕실의 족보는 당나라 황실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서에도 등장하는 한무제의 최측근, 김일제를 자신들의 시조로 끌어들여 당나라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고려 왕건이 당나라 숙종을, 후백제 견훤이 신라 진흥왕을 조상이라 칭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였던 셈이죠. 물론 신라 김씨 세력이 북방에서 내려온 이주민 집단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재미있는 가설 중 하나는 그들이 바로 도깨비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고유의 도깨비는 뿔이 없고 덩치가 큰 털복숭이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기를 다루고 말을 탄 북방 이주민들이 들이닥쳤을 때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던 토착민들의 눈에는 그들이 새몽둥이를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스스로를 쇠, 즉 김씨라 칭했던 이 강력한 이주민들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굳이 흉노까지 올라가서 족보를 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북방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계보는 갑자기 나타난 흉노가 아니라 고조선과 부여라는 거대한 뿌리에 닿아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듯 신라의 건국 세력인 사로 육촌 역시 고조선의 유민들이라고 역사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흉노와 비슷한 북방 문화를 가진 진짜 이유는 우리의 뿌리인 고조선과 부여가 이미 스키타이 흉노로 이어지는 거대한 북방 유목 문화벨트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은 흉노와 강력한 동맹관계였고 중국 기록에는 고조선의 멸망을 두고 흉노의 왼팔을 잘라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신라의 금관과 황금보검, 그리고 스키타이 양식의 바지저고리는 흉노에게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고조선과 부여 시절부터 공유하고 있던 고유한 대륙의 DNA가 신라라는 토양 위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결과입니다. 신라는 흉노가 세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라는 잃어버린 흉노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는 북방계 유물들은 핏줄의 증거가 아니라 신라가 한반도 구석에 갇혀있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문명과 호흡하고 교류했던 개방적인 국제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해 우리가 저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흉노의 후예라는 상상 꽤 설레는 일이긴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좁은 반도를 벗어나 끝없는 초원을 달리고 싶어하는 기마민족의 로망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흉노라는 이름은 그저 1500년 전 신라 왕실이 필요에 의해 선택했던 낡은 명함일지도 모릅니다. 그 명함이 진짜였든 가짜였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은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씨 왕족이 스스로를 흉노의 후예라고 지칭했다 한들 현재의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이고 신라는 여전히 우리의 역사니까요. 중요한 건 그들의 핏줄이 어디서 발원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